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졸업 학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가 취업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취업을 하거나 또는 진로를 결정할 때 나를 객관적으로 알리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있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쵸?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것이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우리가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은 못 해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갖춰 놓아야 될 것이 반드시 이력서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이력서를 잘 갖춰 놓는 일과 여러분들이 했던 업적, 여태껏 살았던 상황들,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자기소개서를 이번 학기에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만이 이 학기 때 각종 취업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그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력서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는 거와 또 다음 시간부터 얘기하는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작성해 놓는 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이번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다가, 그렇죠? 방법과 또 샘플 예제 같은 거, 양식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할 텐데 조금 잘 들어 두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 하셔야 되고 스펙도 잘 쌓아야 되는 거죠.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학점 관리 잘 하셔야죠. 그렇죠? 학점 관리 잘해서 그렇죠? 높은 학점이 나올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이 그렇죠? 공부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스펙이라는 것은 우리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이제 취업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쟁을 하려면 졸업장만 가지고 또는 학점만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스펙 타파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부가적으로 졸업장 이외에 부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 자격증이라든가 또 어학 실력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또 취미나 특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집대성해서 또 여러분들 과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서 총괄적으로 여러분들을 글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린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펙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거 하더라도 잘 알릴 수 없으면 잘 포장할 수 없으면 좋은 상품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잘 포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포장이 여러분들이 없는 걸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빠뜨리거나 포장하는 기술이 적어서 경쟁력에 뒤처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여러분들 요거 우리 여기 이제 설명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줄 텐데 졸업학년에 취업 진로 가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발췌해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보면 나랑 같이 혼자 읽어보면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읽어보면 또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꼭 취업 진로 가이드 우리 학교에서 하는 동서울대학교에서 지금 하는 취업 진로 가이드에는 한글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영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영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책을 받으시면 또 한글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 한글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은 왕도는 없어요. 그리고 또 정해진 양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성 있게 여러분들이 있는 건 모두를 다 담을 수 있는 양식, 형식 이런 거를 갖춰서 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이게 포트폴리오에 그쵸? 포트폴리오 구성에 맨 처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작품집,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흔적, 그치? 여러분들의 했던 갖고 있는 자격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그런 걸 글로 작성해서 하는 거니까 포트폴리오에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력서라는 거지. 내가 누구다라는 거를 밝히는 거. 그래서 우리 취업 진로 가이드에 의하면 먼저 서류 작성, 워밍업, 준비 이런 거죠. 워밍업은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준비 사항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각 기업에 그쵸? 우리 취업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취업생 리크루트라 그러죠. 리크루트 기업의 취업 전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던 필기 시험은 잘 안 봐요. 그렇죠? 필기 시험 물론 이제 대기업이나 일부 기업에서 조금 지금 보고 있는데 필기 시험 같은 거는 잘 안 보고 우리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필기 시험을 그 필기 시험만 달달달달 외워서 그 필기 시험에 합격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여조건 취업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서 회사의 업무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회사에서 낸 그러한 필기 문제를 달달달 외우거나 그거를 벼락치기해서 공부해서 그걸 붙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수사원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그치? 종합적인 업무 능력이라든가 기본적인 태도라든가 그쵸? 윤리라든가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치?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하는 거잖아. 이력서를 쓰거나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 여러분 내 자신이 스스로 잘하는 거잖아. 물론 그걸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 과정은 회사의 인사 담당, 인사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부서를 배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사 담당관 또는 휴먼 리서치, 그렇죠? HR 기관, 휴먼, 그렇죠? 휴먼 그 인력 관리하는 거, 총무부 이런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해요. 또 면접할 때 그런 사람이 부족하면 외부에 면접하는 그 심리 전문가라든가 면접에 스킬이 높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죠. 우리 학과에도 모의 면접 경시대회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 학교도 있고 우리 학과에도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이력서 나도 그렇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래도 이 이력서만 가지고도 그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회사에서 그쵸?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쵸?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시험 성적이 높아서 들어와서도 우수사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따라서
그런 시험보다는 그쵸? 면접 전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예전에는 뭐 시험이 80점, 면접 점수가 20점 막 이랬거든요. 그쵸?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필기시험도 아예 안 보지만 필기시험 본다고 하더라도 필기시험보다 면접 전형이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면접 전형 이전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서류 전형이죠. 먼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려면 먼저 그치?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뭐 경력이 있으면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있으면 자격증 사본 이런 거 그치? 어디 공모전 했으면 공모전 했으면 어떤 상탄 그쵸? 상장 이런 것들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지만 우리 빠짐없이 꼭 내야 되는 것은 이력서는 반드시 내야 되는 거죠. 자기소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그쵸? 거기에 모든 자기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서류 전형의 그쵸? 하나의 그쵸? 문서라는 거죠. 따라서 서류 전형에서 이제 3배수 대부분 3배수 뭐 5배수 6배수 이렇게 뽑잖아요. 대부분 3배수 뽑잖아. 그 면접할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류만 보고 그치? 여러분들이 면접하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도 그치? 면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 통과하지 못하면 면접에 응시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치? 않겠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우수하고 출중하다 하더라도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면 면접조차도 못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때문에 취업의 관문은 흔히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다. 서류 전형. 아시겠죠? 기업들의 채용 경향이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대부분의 우리 많이 그렇게 해요. 이제 수시로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 수시나 경력 채용으로 많이 하죠. 우리가 경력을 하려면 여러분들 어느 관련된 직종에서 2년 이상은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경력이 조각조각 나면은 그것 또한 떨어져요. 조각조각 난다는 건 뭐냐면 요 회사 조금, 요 회사 조금, 요 회사 조금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흠이 돼요. 어떤 회사에서 꾸준하게 몇 년은 있는 그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3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경력자 뭐 이런 식으로도 채용 공고가 나오거든요. 채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만큼 서류와 면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구직자, 이제 여러분들이 구직자가 되겠죠.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치?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류에 담아 놓았는지가 곧 면접으로 이어지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이렇게 그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보려면 이력서 여러분들 잘 작성해야 되죠. 그치? 그래서 면접에 가서도 물론 이제 면접 준비도 잘 해야 되지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면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이 일단은 통과해야 된다. 됐죠? 자, 이력서 작성 이렇게 해야 눈에 띈다. 뭐 이렇게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도와준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치? 뭐든지 그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정성을 다드리고 노력을 다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는 모범 답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 게 제일 좋다, 눈에 띈다 이런 건 아니죠. 진솔되고 정성스럽게 작성하면 그치? 그거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하지만 인사 담당자들에게 눈에 띄는 이력서는 있기 마련입니다. 한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는
수많은 이력서를 읽어보면 되겠죠. 느낌만 보면 알아요. 이력서를 딱 느낌만 봐도 그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읽다 보면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오는 게 있다. 그쵸? 이력서의 앞쪽 10줄 안에 자기가 가장 잘 드러내도록 소개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지 눈에 번쩍 띄는 이력서가 될까라는 거죠. 그쵸? 뭐 만약에 그냥 경쟁이 엄청 많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은 거는 뭘까요? 그쵸? 이력서를 탁 열어봤는데 이거 볼만한데? 그치? 이거는 관심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이력서 중에서 보면 그냥 밑으로 떨어뜨려 버린다고요. 눈에 띄는 게 없으면 많은 거를 언제 다 봐요. 뭐 100명 어떤 데 심한 데는 뭐 50명 100명 여러분 산업인 같은 데 가시면 하나 뭐 구인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100명 지원 200명 지원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그런데 그 이력서가 눈에 띄는 거 톡톡 튀는 거 그야말로 참신한 거 이런 것들을 그쵸? 10줄 안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력서 작성 시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간단하고 명료하되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된다. 참 어려운 말이죠. 간단하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추상적으로 쓰면 안 돼요.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듣겠지 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쵸? 그거를 읽어보는 상대편의 입장에서 쓰셔야 돼요. 따라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짧은 시간 내에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야 된다. 그치? 이력서는 자서전이 아니다. 그치? 내가 뭐 나를 알리는 내가 하는 뭐 반성문, 일기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자신을 표현한다면 이력서는 이미 한쪽 구석으로 내팽겨질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거죠. 인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이력서가 뭐 20장, 30장 쌓여 있다 그래 보세요. 그걸 자세히 여러분들 공부하듯이 이력서를 자세히 읽어볼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박스 2개를 갖다 놓고요. 이력서를 쭉 남겨보고 이거 괜찮네 그러면 그쵸? 면접하는 쪽에 떨어켜 놓고요. 이거는 형편없어 그러면 또 다른 버려지는 박스 안에다 떨어뜨려 버리고요. 이렇게 쭉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읽어요. 그렇죠? 자세히 읽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읽지 않았을 때 여러분 눈에 띄게 하려면은 뭔가 좀 특별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력서 작성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이력서 작성 한번 볼게요. 이제 샘플들을 쭉 볼게요. 여러분들 이력서 양식은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그치? 우리 뭐, 그 문방구나 이런 데 가면 그 옛날에는 이제 펜으로 썼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 양식이 있어서 양식에다 펜으로 썼는데, 지금 이제 컴퓨터로 전부 다 작성하죠. 그쵸? 따라서 특별한 양식이 없고 어떤 사람은 이력서 자신을 디자인을 해서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이력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주어진 인터넷이라든가 학교에서 주어지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사진, 항상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여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가장 단정하고, 그치? 가장 최근에 찍었고 가장 단정한 그러한 사진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진에 보면 첫인상을 결정지은 중요한 포인트다. 이 이력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치? 여러분들은 만나보지 않고 사진으로 먼저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선볼 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왜 그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선보잖아요. 그럼 사진만 갖고 보고서 결혼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그쵸? 뭐 길흉하복이 다 나타나고 사진 속에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쵸?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나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마치 이제 사진을 좀 단정하게, 그렇다고 너무 포샵 처리해서 이상하게 그 변형된 사진을 하면 당장 알아요. 그러지 마시고 단정하고 수수하게 여러분들의 진솔된 표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최근 3개월 내에 정장 차림으로 촬영하고 잘 나온 사진으로 사용한다.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은 절대로 쓰지 말고 깨끗하게 붙인다. 이런 것들 찍으면은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 또 고등학교 그 교복 입고 찍은 그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그런 걸 막 붙이고, 급하다 그래서 집에서 막 디지털 카메라로 막 찍어서 붙이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건 안내는 하지 못해요. 조금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조금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거니까, 그쵸? 증명사진 하나 잘 찍어서 항상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명 쓰는데, 성명 보세요. 여기 이제 이재현 이렇게 썼잖아요. 한문도 쓰시고, 그쵸? 한문도. 그 다음에 재현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가지런히 성명. 어떤 사람이 들쑥날쑥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성명 이거 붙여놓으면 또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고, 성명 그러면 여기서 또 이재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 요거 같이 보세요. 타이틀도 가지런하잖아. 이렇게 가지런하게. 그래야지 보기 좋겠지. 그쵸? 보기 좋겠지. 이렇게 가지런하게 만드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다. 여기 하는데 이거의 폰트의 크기 있잖아. 뭐 10폰트면 10폰트, 11폰트면 11폰트가 다 가야 되는데 어떤 건 12폰트 갔다가 어떤 건 10폰트 갔다가 또 폰트 페이스 있잖아. 글씨체도 막 중구난방으로 막 작성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무조건 데드박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도 가지런히 잘 맞춰서 노력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야. 딱 보면은 아이고 가지런해, 정성 들였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명의 한자와,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문 쓰는데 여러분들 우리 영문 쓸 때 리재현 그럴 때 리재현 앞에서 써도 되고요. 리 콤마 재현 이렇게 써도 되고, 재현리 이렇게 써도 되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재현리 이렇게 읽으니까 라스트 네임이, 성을 라스트 네임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안 쓰는 거잖아. 우리 그런데 안 쓰는데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는 안이 있다고 하면, 그렇죠?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거 옛날 건데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년월일. 그래서 생년월일 이렇게 돼 있는데 생년월일만 쓰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주민번호 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다 쓰지 마시고 이 뒤에 요까지만 쓰시면 돼요. 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예요. 그 업체에다 주면 안 돼. 업체가 피싱 업체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그쵸? 가짜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그치?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있는데 팔아먹는 회사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주민등록번호는 노출 안 하는 게 좋죠. 그쵸? 그런 회사는 여러분들 잘 보고 지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생년월일 6자리 이건 노출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성별이잖아. 그럼 요 이재현이가 남자구나 라는 걸 알죠. 주소 여러분들이 쓰시고요. 가지런하게. 칸뛰기도 잘 하셔야 돼요. 경기도 성남에 할 때 성남을 이거 붙여 쓰고 막 이런 사람 있고요. 아시겠죠? 칸뛰기 잘하고, 연락처 여러분들이 뒷전화번호나 휴대폰 전화, 그치? 잘 쓰시고요. 그쵸?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 다는 게 좋고요. 대부분 이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 SMS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연락을 많이 하는데, 이전에는 이메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메일 여러분들 쓰고 막 쓰다 보면, 그쵸? 여러분들 이메일 안이 스펠링 막 틀려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쓰셔야 되겠죠. 되셨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학력상 쓰는 거지. 학력상. 됐죠? 학력. 그래서 우리가 학력엔 99년 2월 20일 여기 고등학교, 그쵸? 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 99년 3월 4일 동서울대학교 컴퓨터정보과 정보보안 전공 입학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요것도 좀 옛날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최근에 있는 거 있잖아. 대학교 먼저 쓰시고, 대학교 졸업 예정 언제 졸업 예정 2021년 2월 졸업 예정, 그치? 그쵸? 2018년 컴퓨터 정보과 정보보안 전공 입학 이렇게 거꾸로 쓰세요. 여기도 좀 얘가 좀 그런데 거꾸로 쓰시고, 여기는 학력란만 쓰고 요거 병역란은 또 따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뭐 복학 이것도 있네. 아시겠어요? 복학도 쓰고 이게 거꾸로 쓰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말 맞으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안 써도 되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됐죠? 네. 따라서 졸업 예정자는 이렇게 대학교부터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최근 거를 위로 쌓이도록 스택 방식으로 최근 게 맨 위로 올라가도록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밑으로 작성하도록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남자 같은 경우에 여자 같은 경우는 빼면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다가 그죠? 병역 사항 그래서 언제 입대고 언제 제대했고 제대 먼저 했고 언제 입대했고 거꾸로 그 다음에 자격 사항 이렇게 돼 있죠? 자격 사항 운전면허증도 쓰시고 이것도 최근 거부터 쓰세요. 아시겠어요? 최근 거부터 거꾸로 다 여기 거꾸로 쓰세요. 자격증은 먼저 취득한 것부터 적고 취득일자와 기간명을 기입한다. 상벌사항 있겠죠? 이것도 거꾸로 다 쓰세요. 여러분들 이거 좀 다 거꾸로 최근 거를 먼저 쓰세요. 아시겠어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최근 거부터 차근차근 그치? 네,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특이사항, 특기사항 그치? 그래서 99년 3월 27일 이렇게 교내 컴퓨터 여행 동아리 1년 뭐 이렇게 이것도 좀 거꾸로 쓰세요. 특기사항도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어학 능력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돼요. 또 어디 이력서 보면 가족사항 이런 것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밝혀주는 게 또 좋아요. 아시겠어요? 가족사항 저 양식이 뒤에 있어요.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하고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력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샘플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 작성하는 건 이제 했으니까 한번 요런 식으로 좀 이력서를 작성하겠다라고 해서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끊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력서 작성 샘플과 양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